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영상을 정말 간만에 올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집안 대청소랑 베스파 정비를 하니, 자, 오케이. 어쨌건 간만에 수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또 이거 뭐 시끌시끌합니다. 보니까 사고 소식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무슨 사고인지 얘기를 드려보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할리랑 레이랑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할리 라이더 분이 발목이 절단되는 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사고예요. 같은 라이더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요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요거는 옛날부터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솔직히. 요번 사고는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단까지는 안 나더라도 어쨌건 발목이 으스러지는 사고나 복사뼈가 갈려버리거나 이런 사고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바이크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주변 선배 라이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라이딩을 입문을 했는데, 발목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딴 보호 장비보다도 특히 발목을 갖다 항상 높은 부츠를 신어라. 최소한 복숭아뼈는 가려져 있는 요런 거를 신던가, 그 이하로는 웬만하면 신지 말아라. 라이딩 전용 부츠를 신는다 하더라도 짧은 애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애 신지 말고, 그리고 라이딩 부츠를 안 신는 분들조차도 가급적이면은 운동화를 그냥 신더라도 발목이 높은 걸 신어라. 워커를 신던가 등산화 스타일을 신던가, 최소한 그냥 일반 나이키나 발목이 낮은 컨버스 같은 거나 일반 운동화, 뉴발란스, 러닝화나 조깅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신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라는 거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발목 부분이 엄청나게 취약한 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몇 가지 유형을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운에 맡겨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하지만 대비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비에 관련된 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인이 슬립해서 자기 바이크의 자기 발목 부분이 깔리면서 차대나 프레임 이런 부분에 깔린 채로 아스팔트에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많이 다치냐면은, 이제 그 바이크가 여러분의 발을 누르고 있는 채로 아스팔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쉽게 상상을 해보면은 무 가는 강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를 이렇게 있는 힘껏 누르고 갈기 때문에 무가 잘 갈리잖아요, 강판에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누르지 않고 그냥 무를 밀면은 별로 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중으로 누르면서 갈면은 잘 갈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발이 이 무거운 바이크에 깔린 채로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버리면은 발의 일부분이 갈려서 사라집니다. 그게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복사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사고는 옆에서 차들이 들이박아서 나는 사고예요. 옆에서 차가 들이박는데 왜 여러분의 발목이 왜 나가느냐, 옆구리에서 여러분의 사이드를 들이박는 자동차의 범퍼와 여러분의 차대 사이에 발이 껴있어서 그렇습니다.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당연히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립 사고가 나더라도 또는 옆에서 차가 옆구리를 박아서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뭐 발목이 절단되거나 또는 뭐 차체에 내 발이 깔려서 뭐 완전 갈려나가거나 똑같이 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고가 크게 나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이크의 장르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 무게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장르에 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이키드 계열들 또는 알차 계열들, 한마디로 스쿠터가 아닌 바이크들이 훨씬 발목 사고에 취약합니다. 뭐 그거는 왜 그런지 뭐 눈치 까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바이크를 말처럼 가랭이에 끼고 타는 계열의 바이크들이 당연히 발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발목이 차대의 옆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할리 계열 같은 거나 알차 같은 애들은 발목이 차대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차가 치거나 또는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발목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요. 옆에서 차가 치면은 여러분의 발목이 가장 먼저 범퍼에 가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 역시 여러분의 다리가 가장 먼저 땅바닥에 닿으면서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차체에. 그래서 이런 네이키드 계열이나 한마디로 전형적인 바이크 구조를 가진 오토바이를 탈 때 훨씬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스쿠터 계열, 아마 대표적으로 스쿠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스쿠터라는 거는 사실 포지션 자체가 일반 바이크와는 다르죠. 옆에 발판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그 발판 안쪽에 발을 넣고 타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뭐 PCX나 NMAX 같은 또는 이제 빅스쿠터 계열들은 조금 더 위험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한마디로 발판이 일자로 완전히 뚫려 있는 125cc 계열 바이크들, 현재는 아마 대표적으로 어드레스 계열들, 신형 어드레스를 포함해서 구형 어드레스 계열들 또는 벤리 110 같은 요런 바이크들은 발판이 아예 일자로 뚫려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가 같이 만납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이 뭐냐면 슬립을 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옆에서 차가 들이박더라도 제 발목이 사이에 낑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전한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당연히 NMAX나 PCX 같은 애들도 스쿠터 방식이기 때문에 옆에서 뭐 차가 박거나 했을 때 다리에 오는 충격이 확실히 덜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가운데가 언더본이 너무 위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왼발이랑 오른발이 만나질 못합니다. 그게 요즘 스쿠터들의 좀 추세인데, 이런 스쿠터 계열들 특히 TMAX 포함입니다. 대표적으로 TMAX를 들 수 있는데, TMAX 같은 경우도 옆에서 차가 들이받게 되면은 차체 프레임에 발목이 낑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제가 아는 사례가 있는데, TMAX를 타던 라이더분이 옆에서 택시가 불법으로 뭐 돌다가 다리 쪽을 들이박는 바람에 범퍼랑 이 TMAX 차대 사이에 발목이 낑겨서, 이분은 이제 절단까지는 안 갔지만 발목뼈가 으스러지면서 뭐 절단 위기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괴사하면서, 이 얘기는 한 번 더 추가로 드려보겠는데, 옆에서 들이박는 사고, 발이 여러분의 뭐 낑기거나 이런 사고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뼈 부러지고 이러면은 그냥 뭐 붙이면은 뭐 몇 달 고생하면은 뭐 멀쩡하게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셔서 크게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무거운 물체 사이에 낑기면서 이 근육이 짓이겨지는 사고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칼에 깔끔하게 절단되면은 이게 수술이 돼요. 봉합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칼로 진짜 깔끔하게 다리가 절단이 되면은 이거 수술해서 요즘엔 붙일 수 있습니다. 신경도 막 연결하고 수술만 제대로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뭉개지면서 짓이겨지는 사고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뼈도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고, 그리고 특히 근육 조직 자체가 이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깔끔하게 잘릴 때랑 다르게 이게 으깨져 버리면은 근육이 여러분 이 조직들이 괴사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살아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짓이겨진 근육 조직들은 전부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걷어내야 됩니다.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뼈는 어떻게든 뭐 인공뼈를 심던 뭐 철심을 박던 안에다가 박아 넣을 수 있지만, 그럼 살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살 어디서 띄어다가 붙일 거예요? 뭐 찰흙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뭐 저기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데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살을 띄어다가 죽어서 걷어낸 이 근육들을 대신 메꿔서 꼬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뭐 이렇게 차가 와서 박아서 뭐 다리가 뭐 아작이 나네 이런 거 되게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사고예요, 진짜. 자, 어쨌든 좀 무서운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실제로 티맥스 라이더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분도 자기 몸에 있는 살을 띄어다가 발목에다가 붙여서 다행히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나마 그것도 이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저기 장애가 평생 남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멀쩡하게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고 뭐 오토바이도 탈 수는 있어서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쿠터 계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다리가 차대와 낑길 수 있는 구조의 바이크들은 측면 데미지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뭐 구형 스쿠터들, 대표적으로 베스파를 들 수 있겠네요. 그나마 배기량이 높은 애들 중에 그런 구조는 비버리 300인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T맥스나 N맥스나 뭐 X맥스 요런 계열들 그래도 바이크들은 최소한 슬립 사고가 날 때 다리가 낑기는 일은 되게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네이키드 계열에 비해서는. 왜냐면은 발판이 그래도 밖으로, 다리보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여러분의 다리가 사이에 낑기면서 넘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줌머 타다가 로우사이드라고 그러죠. 로우사이드 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낑길래야 낑길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옆에다가 그 텐덤 스텝을 추가로 달고 다녔는데 이게 접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에 나오는 이 알차들 백스텝들 보면 접히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슬립이 났을 때도 프레임 슬라이더 역할을 해줍니다. 차체가 갈리기 전에 이 스텝이 먼저 보호를 해줘요. 스텝이 갈려나가면서. 그래서 보호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반 순정 스텝은 접히면서 차대가 갈려버리죠. 근데 제가 과거에 사고 났을 때도 이 줌머에다가 그런 텐덤 튜닝 스텝을 달아놨는데 이게 패그라 그러죠. 원래는 이게 BMX 자전거 탈 때 트릭용으로 쓰는 발판 쇠봉인데 패그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줌머에다가 많이 달았었기 때문에 이 로우사이드 사고가 났는데 뭐 바이크도 차체가 땅에 잘 안 닿더라고요. 그 스텝이 갈려나가고. 그리고 저도 다리가 낑기질 않았어요.
공간이 너무 땅하고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고에서 발목이 뭐 낑기거나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좀 땅을 하도 짚어가지고 손바닥이 좀 찢어지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최소한 스쿠터 계열들은 발목이 끼는 일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로우사이드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가장 무섭냐, 바로 알차나 일반 네이키드 계열들.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리가 깔리는 구조예요. 측면에서 차가 박을 때도 여러분의 다리가 가장 먼저 충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 역시 여러분의 다리가 차체 사이에 눌리면서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지게 돼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이키드나 알차 계열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로우 사이드에서는 백스텝을 다시는 게 훨씬 안전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순정 스텝은 접히면서 다리가 쉽게 깔리게 되는데, 최소한 튜닝 스텝을 달면은 얘네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안전을 생각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스텝을 다는 겁니다. 물론 뭐 프레임 슬라이더를 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프레임 슬라이더만 있어도 여러분의 다리가 조금 덜 깔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유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순정 상태가 가장 로우 사이드 사고에는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발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는. 자, 그리고 또 데미지를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이크의 무게입니다. 무게. 물론 큰 바이크가 사고 날 때 안전하냐, 뭐 가벼운 바이크가 사고 날 때 안전하냐, 이거는 워낙에 뭐 얘기가 많아요. 뭐가 맞다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바이크가 크면 클수록 라이더가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물론 이거는 과속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단순 접촉 사고일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옛날 분들이 그러는데, 크고 무거운 바이크를 타야지 뭐 차체가 견디면서 사람이 뭐 안전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솔직히 워낙에 케바케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물론 그런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작은 스쿠터나 미니바이크들은 사고가 났을 때 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더 위험한 건 맞습니다. 작은 바이크들이. 실제로 큰 바이크들은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가 박거나 했을 때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일보다는 날아가는 경우가 뭐 실제로 많아요. 사람을 날려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작은 바이크들은 잘못하면은 이제 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뭐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워낙에 좀 케바케인 건 맞습니다. 저도 뭐라고, 이게 물론 확률상 아까 제가 얘기 드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 바이크가 작아서 뭐 차 밑에 말려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이거보다는 그냥 바이크가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과속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무게가 영향을 주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바로 큰 바이크일수록 무게가 올라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할리나 뭐 알차들, 미들급 이상, 리터급, 솔직히 쿼터급만 돼도 무게가 일단 많이 무거워져요. 일단 250cc 올라만 가도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바이크들이. 자, 그러면은 얘네가 무거워지면은 왜 위험해지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로우 사이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다리가 아스팔트랑 여러분의 바이크 사이에 낑기게 되는데, 바이크가 여러분의 다리를 누르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이크가 무거우면은 여러분의 다리를 엄청 있는 힘껏 눌러버려서 그냥 깔리기만 해도 잘못하면 뼈가 아작이 나요.
제꿍하면서 꽝만 해도 잘못하면은 뼈가 부러지는 이 200kg가 넘어가는 바이크들 많기 때문에, 특히 할리 계열들은 워낙에 무거워서 잘못 깔렸다가는 진짜 그냥 깔리는데도 여러분 발목이 일단 아작 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할리 같은 게 넘어지면서 여러분의 다리가 아스팔트 사이에 끼면은 이게 데미지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빼지 못하고 있는 힘껏 무가 강판에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 위에다가 뭐 10kg짜리 바벨을 올려놓고 강판에다가 가는 거라고 뭐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만일에 슈퍼커브를 타다가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볍잖아요. 슈퍼커브는 아스팔트랑 바이크 사이에 여러분의 다리가 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발도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강판 위에 물을 그냥 올려놓고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갈리겠죠, 무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에서 자동차가 측면을 들이박았을 때는 왜 무거운 바이크일수록 더 많이 다치는지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요것도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미처 여기까지 생각 안 하시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자, 뭐냐면은 측면에서 자동차가 여러분의 다리 쪽으로 돌진할 때 여러분의 바이크는 일종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범퍼가 여러분의 다리를 가격할 때 여러분의 다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옆쪽에 차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차체와 범퍼 사이에 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충격이 커지겠죠. 아까 제가 이제 언더본 방식이 충격이 적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언더본 방식들은 발판이 있는 스쿠터들 얘기하는 거예요. 뚫려 있는 경우 옆에서 아무리 차가 들이받아도 다리가 차대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질 않습니다. 근데 일반 네이키드 계열의 이런 바이크들은 다리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차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짜부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충격을 받으면은 이 충격을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부분이 짓이겨지거나 으스러지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 절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낑겨버리니까. 근데 가벼운 바이크들은 사이에 낑긴다 하더라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같이. 예를 들어서 커브 같은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친다고 해보세요. 커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라이더랑 바이크랑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발목이 충격을 모두 먹는 게 아니라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은 바이크는 가만히 있으려 그러고 여러분의 다리만 사이에 낑겨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날아가면은 다리가 충격을 덜 받는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차가 들이박을 때 발목이 그 사이에서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짜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바이크들이 측면 사고를 당했을 때 엄청나게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안 밀리니까,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조금 더 과장해서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전거 타고 사고 나는 경우에 뭐 자전거의 뭐 프레임에 다리가 뭐 로우사이드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낑겨서 뭐 아스팔트에 갈려 나갔네, 또는 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뭐 발목이 절단이 났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다가 주변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평생 자전거 타면서 사고 많이 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넘어지거나 슬립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던가요, 여러분? 혹시 차에 치여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랑 자전거랑. 그래서 오히려 데미지가 적게 먹어요. 왜냐면 충격을
이게 완전 먹어버리질 않거든요. 충격이 방출돼 버립니다. 근데 이 충격이 어디서 걸려버리면은 심각하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바이크들이 요런 유의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긴 합니다. 발목을 지켜주는 데는. 그래서 큰 바이크들을 탈 때는, 특히 이제 레저용 바이크들이 대부분 무겁잖아요. 레저용 바이크를 탈 때 요거는 이제 안전에 관한 이제 대비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레저용 바이크를 탈 때 왜 사람들이 막 레이싱 자켓을 입고 막 선수처럼 입고 다니고, 할리 타는 분들도 제대로 타는 분들 보면은 막 가죽 부츠에다가 가죽 바지에 막 장화 같은 거 신고 막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막 엄청 막 터프한 가죽 부츠 워커에다가 가죽 장갑에다가 이런 거 다 챙겨 입으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겁니다. 왜냐면 바이크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깔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커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장난감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중무장하고 막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 없잖아요. 많이 보셨겠지만 로드레이서, 사이클 선수들 보면은 다 쫄쫄이 입고 타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 많이 나죠. 근데 사고 나도 큰 사고가 생각보다 안 나죠. 그냥 철과상 입고 뭐 살 까지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심한 경우 뼈가 부러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슬립 사고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쫄쫄이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고가 나도 치명상은 잘 안 입기 때문입니다. 워낙 가볍기 때문에. 내 바이크, 특히 로드레이서 자전거들 엄청 가볍잖아요. 한 손으로도 번쩍번쩍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고가 나봐야 자전거한테 내가 깔리면서 심각한 데미지,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내 바이크에 내가 깔려가지고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치명상을 입는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이 자전거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복장이 상대적으로 얇아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찢어지거나 뭐 조금 부러지고 말겠지, 사고 나봐야. 골절되거나. 근데 바이크들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레저 바이크를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리나 알차 계열들, 뭐 천알랄이나 스천알랄 이런 것들을 타실 거면은 진짜 중무장을 하고 타셔야 돼요. 특히 발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요건 사고 뭐 사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목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귀찮으시면은 막 종아리까지 오진 않더라도 최소한 복사뼈 이상 발목은 덮어주는 모델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차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런 것도 신지 마세요. 알차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레이싱 부츠를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뭐 저기 동네 구멍가게 갈 때 이럴 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발목이 진짜 높은 거 종아리까지 덮는 레이싱 부츠를 신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할리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리 타시는 분들도 발목이 높은 워커를 신으세요. 뭐 작업화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뭐 두꺼운 워커류들이 있는데, 또는 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빈티지한 부츠들이 있어요. 할리 계열들도. 네이키드 계열에서도 뭐 또는 스크램블러 이런 쪽도 이제 오프로드 스타일의 가죽 부츠들 멋진 거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신으십시오. 레저용으로 타실 때는. 물론 당연히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발목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 신으면 사고 날 때 발목 안 날아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정말 운이 나쁘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덜 날아가겠죠. 상대적으로 어지간하면 안 날아가겠죠. 그리고 모토GP 선수들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속도에서 하이사이드 일어나고 선수들끼리 막 옆에서 꼬라박고 날아가고 막 풍차 돌리기 하고 날아가고 이러는데 발목 안 날아가잖아요. 다 그게 그 레이싱 부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레이싱 부츠에 뭐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 안에 막 보강 프레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발목 막 360도 돌아가서 막 풍차 돌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막아주는 장치들도 들어 있습니다. 발목 비틀어지지 말라고. 물론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발목이 엄청 높은 워커 스타일의
라이딩 부츠를 신어도 당연히 뭐 알차용 레이싱 부츠보단 못하겠지만 그런 애들은 뭐 보강 뭐 안에 프레임까지는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워커 스타일의 두꺼운 부츠를 신으면은 그래도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옆에서 들이박으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뭐 으스러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그냥 스니커즈나 스레빠나 일반 캐주얼 뉴발란스 이런 거보다는 특히 나이키 왜 이렇게 좋아해? 차라리 나이키 신으실 거면 나이키 모토 부츠를 신으세요. 어쨌건 일반 캐주얼 운동화는 바이크 탈 때 절대로 신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발 명심을 꼭 하세요. 사고 났을 때 진짜 발목 날아간다는 말이 뻥이 아닙니다. 일단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여러분이 전투기에 올라탄다는 생각을 갖고 타세요.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도로라는 건 그 정도 각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아주 커브 같은 거나 아주 작은 이런 뭐 장보기 마실용 캐주얼한 바이크 이런 애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얘네들은 바이크가 가벼워서 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덜 먹는 건 맞아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바이크들이. 최소한 레저용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각오를 하십시오. 이 무거운 바이크 쇳덩어리는 여러분들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는 때로는 무서운 이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크를 탈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중무장을 하고 그게 또 멋있잖아요. 또 각오를 다지고 가오도 잡고 폼나게 타겠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멋지게 중무장하고 타러 나가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스프레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알차 탈 때 원피스 가죽 슈트 입고 레이싱 글러브에 레이싱 부츠 풀페이스 쓰고 로시가 빙이 돼가지고 알차 타는 게 훨씬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당연히 사고 났을 때도 안전한 거고. 근데 특히 이제 캐주얼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유독 보호 장비에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저기 스레빠 신고 또는 자꾸 컨버스 신고 막 뉴발란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절대로 그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바이크 타시는 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느냐 라고 뭐 생각을 물으신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주 경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남을 믿질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호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정신 나간 운전자가 옆에서 와서 들이박아 버리면은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나만 다치고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자는 털끝 하나 안 다칩니다. 제 다리만 아작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마디로 사주 경계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바이크 타는 게 위험하다는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왜 어렵고 위험하냐면 여러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실수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게 바이크예요. 오래 살고 싶다라면. 그래서 바이크 운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듯이 멍 때리고 운전하는 게 안 돼요. 바이크는. 자동차 멍 때리고 운전해도 사고 나도 털끝 하나 안 다칩니다. 작은 사고에서는. 근데 바이크는 안 그래요. 바이크는 작은 사고로도 잘못하면은 팔다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모피어스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시온 가자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라이딩 뭐 스킬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킬을 키우기 이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레이더를 빨리 돌리라는 거예요. 360도 뺑뺑뺑. 무인 자동차 라이다 돌리듯이 그거 막 레이더 계속 막 360도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주 경계를
여러분 주변 레이더를 계속 돌리세요. 360도.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뒤에 누가 있나, 내 앞엔 누가 있나, 옆에 택시가 밀고 들어오지 않나, 오른쪽 뭐 시장 골목길에서 정신 나간 차가 밀고 들어오지 않나, 계속 지켜보고 주의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라는 겁니다. 바이크는 그렇게 타야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간다거나 매너 있게 운전해서 여러분이 사고가 안 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